2022-2023 시즌 나폴리가 33년 만에 통산 3번째 역사적 우승을 이룬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올여름에 이적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합의했다, 연봉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이탈리아의 주요 언론들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또 한준TV가 직접 팩트체크해본 소식과 더불어 저희도 알다시피 이 바이아웃 조항이 해외 구단에만 적용되는데 유벤투스도 김민재 선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김민재 선수의 이적과 관련한 최신 보도와 최신 취재 내용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벤투스가 김민재 선수를 원한다는 내용은 이탈리아의 기자예요. 파올로 에스포시토가 이제 보도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결국은 지훈톨리 단장이 유벤투스 단장에 부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지훈톨리 단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고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유벤투스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흐름은 조금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예, 일단 지훈톨리 단장 본인이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나폴리 쪽도 그 미켈리 스카우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흐비차 카바첼리아랑 이제 김민재를 직접 스카우팅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사람을 남기고 대신 지훈톨리는 떠나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이탈리아의 보도들, 특히 나폴리 쪽 소스 같긴 한데 네. 사실 이 두 선수 영입한 건 지훈톨리가 아니라 이제 그 미켈리 스카우트다, 그런 네. 보도들이 나온 것 자체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나가도 걱정할 거 없어, 나폴리 잘 운영될 거야. 네. 약간 이런 거를 좀 밑밥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약간 조금 미켈리의 권한을 더 강화할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현재까지의 분위기 자체는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스포시토 이 기자가 어떻게 보도했느냐, 제목은 지훈톨리가 김민재를 유벤투스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지훈톨리는 그것에 대해서, 김민재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계약 해지 조항에 달하는 이적료를 제시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바이아웃 조항의 적용 유무와 관계없이 이적료를 주고 협상을 하면 되니까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과연 보내줄 거냐라는 거죠. 예. 예, 왜냐면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도 어쨌건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잖아요, 유벤투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 김민재 선수를 데려왔을 때 바이아웃 조항을 넣을 때 이탈리아 구단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넣은 것도 라이벌 구단에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 이적에 대해서도 레비 회장이 굳이 나간다면 해외 구단은 오케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지금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보낸다면 해외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단 유벤투스의 상황을 근데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면 유벤투스가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있느냐? 현재 순위로 보자면 이제 저희가 승점 삭감 15점이 취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취소된 기준으로 보면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순위예요. 예, 그러니까 승점 69점까지 올라가면서 2위로 올라섰는데요. 지금 밀란이 그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하다가 순위가 뚝 떨어졌어요. 네. 승점 차가 벌어졌어요. 네. 이제는 어느덧 8점까지 났기 때문에 남은 3경기에서 뒤집히기는 거의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또 인테르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간 가운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만 목표를 하지 유벤투스와 순위 경쟁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4위 이내만 들면은 그렇죠.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요. 예. 2위부터 4위까지는. 예, 그리고 라치오가 선전하고 있었지만 결국 라치오도 유벤투스와 승점 차를 보니까 4점 정도, 즉 추가적인 다시 승점 삭감이 얼마라도 되지 않는다면 유벤투스가 챔스에 나갈 수 있는데, 다만 근데 이제 승점이 또 삭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현재 나오고 있죠. 예. 네. 어찌됐거나 근데 유벤투스는 다음 시즌을 위해서 전력 보강이라든지 리빌딩을 해야 되긴 해요. 나름 이제 지난 여름에 거액을 들여서 영입했던 브레메르가 초반에 이 선수도 원래는 3백에서 뛰던 선수였잖아요. 그러다가 4백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코스티치 활용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것도 3백의 윙백이니까. 그렇죠. 윙백에서 잘하는 선수죠. 윙포워드나 아니면은 풀백으로 쓰기에는 풀백은 애초에 수비가 안 되고 예. 윙포워드 쓰기에는 약간 좀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다가 또 보누치도 부상도 있고 이러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다닐로하고 알렉산드루를 백스리로 활용하면서 재미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올라오게 된 케이스긴 하거든요. 3백에 이제 그 총 6명의 선수를 활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알레그리 감독을 경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알레그리 감독의 위약금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계약 예.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경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지훈톨리 단장은 알레그리를 내치고 다른 감독을 데려오고 싶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엔 포백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쿼드라도도 떠날 가능성이 있고 또 윙백 자원들이
적거든요. 그러면 예. 다닐루나 산드로가 상황에 따라서 저기도 보시면은 뭐 풀 빼고 뛴 그 경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 고려하면 센터백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계약 기간도 조금 봐야 되는 건데요. 쿼드라도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날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스키아 기자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계약 기간이 올 여름에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언론들도 유벤투스에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파레데스는 임대 복귀가 확정이고요. 연봉만 받아먹는 거의 뭐, 연봉 먹는 하마에 가깝다 보니까 라비오는 남기고 싶어 했으나 선수 본인이 계속 재계약을 거절을 하면서 떠나는 게 거의 유력시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맨유랑 또 다시 한번 연결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디마리아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 지금 작업이 조금 순조롭게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밀리크도 뭐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보누치가 24년 계약 만료고, 그리고 또 이제 산두루도 최근에 1년 더 연장하긴 했는데 장기간 갈 선수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루가니도 항상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기도 하고요. 결국엔 장기적으로 수비 라인에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네. 리빌딩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전문 센터백 자체가 4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보누치는 이번 시즌 자체도 전력 외 선수나 마찬가지였어요. 부상에 계속 시달렸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계약이 만료되면은 나는 이제 은퇴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수비의 한 시대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신과 같은 스타일의 선수는 더 이상 이제 없을 것이다. 내 스타일의 선수의 예. 시대는 끝났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루가니는 뭐 유벤투스급 센터백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고요. 예. 가티도 아직 어린 선수. 물론 최근에 좀 그래도 나와서 곧잘 골을 넣고 있긴 해요. 예.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그러면 브레메를 한 명 제외하면은 전문 센터백 자체가 너무 없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이미 세리에 A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줬고 챔피언까지 된 김민재 선수를 안 원할 리가 없다. 원할 수밖에 없다. 그건 자연스럽다. 그건 원하는 건 누구나 원할 수 있는 거죠. 영입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게다가 통상적으로 이제 유럽 축구의 역사를 돌아봐도, 이탈리아의 역사를 돌아봐도 유벤투스가 뭐 이탈리아 최강 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잘하는 선수 데려가려는 시도들은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파울로 에스포시토 기자의 기사로 돌아와 보면 여기서도 원하는 건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 라우렌티스가 지훈톨리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나폴리 선수 건들지 말라라는 단서를 달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 바이아웃 조항이 해외팀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데 라우렌티스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 그렇죠. 결국엔 안 될 거다. 바이아웃 조항 없는 선수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 항상 그 데 라우렌티스와의 협상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포시토 기자가 얘기한 건 지훈톨리는 근데 유벤투스 갈 것 같다. 왜냐하면 데 라우렌티스는 이미 그 대체 디렉터로 라츠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본인도 좋게 평가하는 이글리 타레 단장을 이제 데려올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훈톨리는 갈 수 있다. 요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김민재 선수가 함께 유벤투스로 간다. 이거는 뭐 이 보도를 한 기자도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김민재 선수가 떠날 거다라는 전망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칸나바로도 최근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남길 바란다고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5월 17일자 최신 보도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 칸나바로는 그런 얘기를 할 만하죠. 왜냐하면 나폴리 태생이거든요. 나폴리가 고향이고 나폴리 유스 출신이고 나폴리에서 프로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스타가 됐던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활약이 놀랍지 않았다. 이건 뭐 이전에 많이 했던 얘기고, 나는 이미 중국에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많이 하죠. 많은 클럽이 보고 있는 걸 알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김민재가 남기를 바라고, 나폴리가 이룬 업적이 대단했고 사람들이 올 시즌 나폴리를 저평가했지만 차이를 만들어냈고, 또 다음 시즌에 나폴리가 올 시즌에 좀 이제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밀란을 이기고 좀 4강까지 좀 바라봤었거든요. 그렇죠. 대진표를 봤을 때 결승도 바라봤는데 못했다. 다음 시즌에 더 잘할 수 있다. 물론 뭐 인테르가 그 사이에 확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준결승전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맞대결 리그에서 졌으니까. 8강 맞대결이었던 그 밀란전은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선 승리를 했어야죠. 근데 물론 뭐 피올리 감독의 나폴리 맞춤형 전술이 워낙 잘 통했던 게 있긴 하지만은 그걸 못 이겨낸 거는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칸나바론이 나폴리의 팬 입장에서 한 번 더 남아서, 특히 뭐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남아서 못다 이룬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과까지 내고 나가는 게 어떠냐, 약간 이런 개인적인 희망을 바라보려 본 거고, 그리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뭐 없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탈리아 내에서는 이런 좀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왜 김민재 선수의 계약서에 이런 바이아웃을 넣냐라고 하니까, 잔카를로 파도반, 이분은 이제 칼초 메르카토의 대표래요. 그러니까 이제 칼초 메르카토의 가장 이제 큰 기자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 누가
그 바이아웃 액수를 1년 만에 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사실 하면서도 뭐 괜찮아. 4,800만이든 5,800만이든 김민재 선수에게 지를 팀이 나오겠어? 네. 했는데 그게 이제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그 조항보다 가치가 높은 선수가 됐지만 계약을 할 때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뭐 센터백한테 6천만 유로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쵸, 예. 예, 이것도 나름 역대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깝거든요. 센터백들은 원래 반다이크 8천만 유로 그때도 미친 금액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반다이크가 그 값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데다가 이 바이아웃 조항은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애당초 그러니까 제가 뭐 김민재 그 선수의 에이전트 쪽하고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긴 한데요. 네. 원래 계속 김민재 측은 스타드렌을 더 선호했어요. 네. 왜냐면은 스타드렌을 거쳐서 다른 구단 단계를 밟으려고 한 거니까. 예, 프리미어리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나폴리보다는 스타드렌이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팀 자체는 나폴리가 좋지만 나폴리는 이제 이적을 잘 안 시켜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나폴리로 막판에 이제 선회하게 된 거는 바이아웃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물론 그 액수도 높게 했기 때문에 당장 1년 만에 발동될 거라고는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파도반 기자는 김민재는 못 잡는다. 그러나 이제 흡이차 크바라첼리아는 움직이지 않을 것. 그것에 난 베팅할 것이다. 즉 네. 크바라첼리아는 뭐 현재 뭐 강한 오퍼도 없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시멘은 이제 1억 5천만 유로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적해야 된다. 나폴리도 그 정도 받으면 사실 매각해야 될 것이다. 예. 이건 이제 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1억 5천만을 누가 오퍼를 하겠나요? 그렇죠. 예. 뭐 쉽진 않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오시멘한테 1억 유로 오퍼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바이에른이 1억 유로 오퍼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건 좀 지켜봐야 되니까 결국에 이제 현재 나폴리의 3대장으로 불리는 오시멘, 흡이차, 김민재 중에 김민재는 못 잡고 흡이차는 남고 오시멘은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탈리아의 언론들 특히 아마도 나폴리 쪽에 소스를 받는 언론들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김민재 선수의 그 상황에 좀 영향을 미치려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보도가 미모 말피타노라고 이분도 약간 좀 저명한 기자인데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그 보도를 했어요. 스팔레티 감독이 데 라우렌티스 회장과 식사하면서 면담을 했는데 김민재를 잡아달라고 했다. 3명을 잡아달라고 했다라고 예. 김민재, 흡이차 그리고 오시멘 이렇게 예. 잡아달라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보도 그 후일담에 대해 내가 취재를 해보니 김민재는 아니더라. 김민재를 잡아달라고 하지 않았고 오시멘을 확실히 잡아달라고 했다. 왜냐면 이미 크바라첼리아는 남을 게 네. 유력하니까 오시멘 정도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기자가 조금 이제 김민재 선수의 입장에서 속상할 수 있는, 약간 서운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키퍼와 센터포워드지 센터백 아니야. 대체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그냥 저는 그 김민재에 대해서 무조건 남겨야 한다는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뭐 바이아웃이 있는데 회장한테 노송해도 뭐 회장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도리어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남기고 싶으면 김민재한테 부탁을 그렇죠. 해야죠. 본인이 거기에서 얘기해야지. 예. 그러니까 회장한테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지 않은 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때 얘기했잖아. 아니 어차피 김민재는 남기고 싶어도 못 남기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예. 저희도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맞을 수 있는데 그게 김민재를 절대 저평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럼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스파레티 감독이 뭐 이렇게 요청했나요? 김민재 얘기는 없던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왜냐면 바이아웃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피 사단의 오른팔이었죠. 수석 코치였던 마달로니 코치. 이분이 옛날부터 사실 중국에 있을 때도 김민재 좋다고 유럽에 추천하던 사람인데. 실제 뭐 나폴리에도 추천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죠. 그러면서 또 최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주 나폴리 훈련장에 가. 스팔레티랑도 얘기 많이 했는데 스팔레티가 나한테 그랬어. 김민재는 언론에 얘기한 것처럼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론에서는 또 이제 조금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건데 사석에서 사담으로도 그랬으니까 그 진심이다. 그대로 얘기했다. 김민재 같은 특성에 가진 선수가 거의 없고 평범하지 않으며 아주 비범하며 그런 퀄리티를 가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 인성적으로도 훌륭하고 독특한 선수고 후대타를 일으킨 깜짝 놀랄만한 선수였다. 예. 즉 앞서 말씀드린 그 오시면은 대체 불가능하지만 김민재는 대체 가능해서 요청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못 잡으니까 뭐 안 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사실 이제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맨유와 개인 협상이 끝났다. 연봉도 오갔고 합의가 됐고 바이아웃 지불도 확정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대부분의 출처, 모든 출처까지는 아니지만 뭐 다른 매체가 보도도 했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또 매체가 인용 보도한 게 일 마티노인데 예. 이 일 마티노는 그냥 찌라시 인터넷 매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폴리 지역의 일간지
영국으로 치면 우리가 많이 소개하는 이브닝 스탠다드 같은 축구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신문이거든요. 나폴리 구단과 그렇죠. 취재가 되는 네. 곳인데 저희도 얘기를 했고 뭐 다른 매체도 많이 했지만 아니다 합의 안 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예. 있죠. 어떤 얘기냐면요. 김민재 선수와 맨유 간의 협상이 완료됐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별개의 세계다. 나폴리뿐 아니라 세리에 어떤 팀도 잉글랜드 팀, 영국 팀과의 그 가격 경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예. 앞서 말씀드린 원래 600만 유로였다가 700만, 750만 갔다가 이번 보도에는 나폴리에서 받는 연봉의 4배에 달하는 900만 유로를 제시했다. 그래서 맨유로 가겠다고 김민재가 결정한 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30억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 구단에 또 맨유가 5,600만 유로 계약 해지 조항, 바이아웃 조항 전액 지불하겠다라고 통보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직접 또 김민재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취재한 상황들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우선 이제 맨유와 구체적인 협상은 없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또 따로 이제 확인을 해본 사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일단 접촉한 적은 없었다라고 해요. 맨유 예. 쪽에서 그가 뭐 스카우트를 보내서 본 것들이야 뭐 이탈리아 언론들에서 나왔으니까 예. 예, 계속 그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건 맞긴 한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 자체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확정되지 않지 않았냐.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게다가 이제 뭐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고 네. 또 발동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무엇보다 맨유의 매각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도 얘기를 네. 드린 바가 있고 특히 이제 맨유가 챔스 진출이 유력한 건 맞지만 확정은 아니거든요. 네. 확정이 아닌 단계에서 김민재 선수 쪽에서도 만약 오퍼가 와도 예. 챔스에 못 가는 팀에 또 선택하겠냐. 다른 옵션도 있을 예. 텐데. 아직 뭐 한 경기를 덜 치렀다라고 하더라도 리버풀의 승점 1점 차로 이제는 예. 추격을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건데 맨시티도 관심은 맞다. 네, 맨시티는 관심이 있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근데 뭐 아직 맨시티도 뭐 직접적으로 접촉한 거는 아니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은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긴 했었고요. 예, 결국에 맨체스터의 두 구단이 김민재 선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접촉도 없었고 양 팀 모두 사실 맨시티는 이제 챔스 우승에 또 집중하고 있는데 뭐 예. 이런 움직임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뭐 그러니까 리버풀하고 파리 생제르맹도 나중에 가면은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예. 파리 생제르맹도 감독 교체부터 일단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예, 직접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예. 합니다. 이 두 맨체스터 팀 같은 네. 경우에는 감독도 확실하고 또 네. 감독 중심으로 다음 시즌 구상을 하고 있는데다가 수비 보강이 필요하니까 연결이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즌 끝날 때까지는 접촉이 설령 오더라도 협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측에서 일단 이번 시즌 끝까지 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맨유가 관심을 보였고 제안을 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협상으로 이어가려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네. 앞으로 어떤 합의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도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믿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어제 저희가 이제 인수 관련된 얘기 했을 때 전해드렸던 거긴 한데요. 그 마코 오그덴 상당히 그 맨유 쪽에서는 뭐 정평한 기자로 예. 유명하죠. 예, ESPN 기자인 건데요. 인수 지연이 맨유의 이적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라이벌 팀들에게 그 선수 영입에 있어서 유리한 출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측한 예상한 대로 연락을 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좀 밝혀진 것 네. 같고 또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일 마티오에 나온 것처럼 이런 파격 연봉을 막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은 인수가 끝나야지 그래야지 이제 버짓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그 버짓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영입할 시가 정해진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맨유는 이거 로익 탄지 기자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기자인 거잖아요. 그 맨유가 지금 라비오 영입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를 올린 건데요. 예. 그 라비오는 가능해요. 예. 왜 가능하냐면은 이종류가 안 되거든요. 예, 그냥 현상 얘기하면 돼요. 이제 보스만 룰도 뭐 거의 이제 6개월 전부터 네. 발동이 됐고 지금 구단 유벤투스랑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얼마 벌 거냐. 그러면서 이제 테나와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테나와 감독이 가장 원하는 선수는 저희가 다 알잖아요. 예. 프랭키 대용이잖아요. 예. 본인의 애제자인. 대용은 안 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대용의 이적료도 그렇죠. 엄청나게 불러야 돼요. 그렇죠. 최소 1억 유로는 불러야 될 텐데 예. 지금 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적료가 측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자유영입부 구단주가 현재 그러니까 인수가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래도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 연봉은 많이 줘야 되겠지만요. 라비오라도 접촉을 하자. 이거를 보여주는 게 단적으로 현재 맨유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라비오 영입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라비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또 회계 장부상으로도 연봉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큰 부담이 아닌데 김민재 선수는 바이아웃이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사실은 이제 바이아웃이니까 만만치 않아요. 한 번에 내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폴리 측에서 조금 이런 보도를 뿌려서 영입 경쟁에서 뭐 약간 좀 혼란을 주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김민재 선수가 고액 연봉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나폴리에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대요. 예. 왜냐면 현재 나폴리에서 너무 선수가 심리적으로 편안해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폴리에 남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나폴리에 남게 된다 그러면은 김민재가 이런 거액의 연봉을 거절하고 나폴리에 남았어 이러면은 또 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이적설이 나올 때도 유리하게 또 판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나폴리 쪽에 조금은 유리한 흐름을 만드는 보도들이다. 왜냐면은 이런 보도들이 지금 소스가 나오는 게 최다 나폴리 매체들 지역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리고 거거든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를 말씀드렸지만 그 기자도 사실은 나폴리 구단 출입 기자니까 그렇죠. 나폴리 구단한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강인 선수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예. 거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련된 기사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 쪽에서 흘리는 거고 이것도 나폴리 구단 쪽에서 흘리는 게 아닌가. 이건 그렇죠. 물론 추측이지만은 그래도 매우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은 있겠지만 합의됐다거나 개인 조건을 오갔다거나 뭐 오퍼가 왔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저희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된다면 현지 보도를 체크해드리고 또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또 취재한 내용들을 통해 올여름에 또 김민재 선수가 어떤 또 결정을 내릴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에서 보보드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유럽 축구 최신 이슈 분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